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3일 현재 시간 12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잘 쉬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증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밤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높았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 예견된 변동성이긴 합니다만 또 막상 들이닥치면 또 그 상황 자체가 버거우실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 같이 잘 숙지하시면서 해당 부분에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면서 오늘 증시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396포인트, 정확하게 1%가 조정을 받은 39,170포인트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계속 좀 부담스러웠던 5일선에서의 매달려 있었던 상황들이 결국엔 내관이 되었고, 해당 상황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깊게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시가부터 해서 종가까지 뭐 쉬지 않고 그냥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좀 경계했던 투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성 매물에 대한 출혈 부분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취약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강하게 흘러갈 때는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지만 또 회피할 때는 긴급하게 매물들을 쏟아내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이 여지없이 나타나면서 좀 약세로 마감이 됐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좀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정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 정도 조정 뭐 받을 수 있죠. 뭐 이 조정 받는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조정이 좀 부담스럽냐면 지금의 조정이 이제 말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질비하게 대기 중에 있고, 어제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결국은 내관이 되었는데, 뭐 파월 연준 의장도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새벽 같은 경우 뭐 윌리엄스, 메스터 등등등 모두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타났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왜 부담스럽게 됐냐면 그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변화된 건데 앞에 영상을 다 돌려보기 좀 귀찮으시면 그냥 이 내용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1월 달, 2월 달 이런 구간에서 찍었던 시황 영상을 좀 보시면 어떠한 말씀을 써드렸냐면 배드 뉴스, 나쁜 뉴스가 호재로 작용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나쁜 뉴스가 호재로 작용되는 뉴스를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뉴스가 호재로 작용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쁜 뉴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경제 정책이라든지 금리 정책이라든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해당 관련된 발언이나 지표가 있었을 때 나왔던 부분들은 지표가 좀 낮게 나오면 사실상 시장이 좀 빠지거나 약세를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지표 등이 좀 나쁘게 나오면 앞선 기간에서 많이 반응했던 이유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 정책을 개입해 줄 거라는 무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지배했었고 그 기운을 틈타서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M7 반도체 IT들 기업들이 좀 힘을 많이 썼죠. 금리 민감주들이. 그런데 이제 어제가 아니라 사실 지난 3월 중순경부터 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나쁜 뉴스는 그냥 나쁜 뉴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크리티컬하게 걸려들었던 것이 어제 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뭐 지금 금리를 꼭 인하해야 되지 않겠다 3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진 않다. 그냥 가이드 방향일 뿐이다. 횟수가 조정될 수도 있다. 또다시 불확실성을 준 거죠. 지난 PC 금요일 날 휴장 기간 동안은 PC 지표가 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 3번 할 거야라고 딱 못을 박아주니까 시장이
화색이 돋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건 화색이 돋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담감으로 작용되면서 악재가 아닌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 순차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해석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해석을 통해서 관련된 발언들을 체크를 해보니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 또한 매파적 성격의 발언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경기가 강하고 미국은 여전히 단단하다는 말을 하지만 내면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춤하는 동작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려 했기 때문에 여기선 좀 난감하구나, 애매할 때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최고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쏟아붓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또 어제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 오늘도 보험원, 그다음에 PMI 지표 등이 기다리고 있고 또 굴수비, 또 파월 이게 또 대기 중에 있어요. 사실 지금 연준 쪽에 인사들 발언들이 이번 주 내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루 다르게 하면 또 시장 바로 회복하는 거고요. 하루 또 나쁘게 하면 또 시장을 또 나쁘게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연준에서 어제도 얘기했던 것은 우리 3번 이야기하는 거 전망이다, 약속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연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부러뜨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시장은 부담감이 축적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접근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저께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이 부분의 조정을 좀 널찍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선물 투자라는 사람들이죠. 선물 투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오르든 내리든 관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지. 뭐 오른다고 해서 더 좋고 내려간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왜? 수익의 배분이 똑같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뭐 10포인트 올라가면 30만 원 벌을 때 올라갈 때도 똑같이 10포인트 오르면 30만 원 버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저희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큰 리듬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올렸던 매매 영상 오랜만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고 굉장히 반응을 좋으셔가지고 오늘도 지금 찍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중요하지 않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냐. 대신 큰 리듬을 잡을 줄 알아야 큰 리듬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브리핑을 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는 거지. 오르든 내리든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게 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나타났던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뭐 좋게 표현하면 기술적인 조정이고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급락인데, 아직까지 충격 여파는 좀 남아있다. 단지, 우리가 이제 기조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었던, 시장에 갖고 있던 퍼포먼스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강세 기조를 아직까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리바운딩 한다고 해서 욕먹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조정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해당 기술적 반등 테스트가 오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브레이킹이 걸리지 못하면 오늘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 대만 쪽에서 지금 타이페이 쪽에서 지진이 좀 나가지고 일본은 좀 쓰나미 경보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 지금 이란에서 영사관을 폭격했던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때 지금처럼 경제 정책에 대한 코멘트 싸움을 하면서 불안감이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좀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태, 골드 또한 강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죠.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생기면 안전자산에 손해현상이 생긴다. 그게 바로 골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골드의 움직임이 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금 주가 입장에서는 조정을 크게 받은 이후에 한 차례 브레이킹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반등을 할지 조정을 다시 받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아시아 증시는 개장한 지 약 4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앞서서 현물에 대한 관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물들은 어떤 상황이다? 고가에서 이 종목의 추세가 붕괴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차익 실현들을 순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박스권이에요. 눈에 띄는 조정이라 말하기 좀 어렵고요. 다음 테슬라가 조금 큰 폭으로 밀리긴 했지만 역시나 저점을 사수하고 있는 가운데 박스권. 역시나 이것도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좀 대세를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완전히 우측 어깨가 무너져 버리면서 추세가 꺾였다고 하면 시장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현물들의 움직임, 무브먼트가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자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자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한다고 해서 매물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매물 소화라는 것은 이 올라온 기간만큼의 시간이 반비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비례 되어지는 시간만큼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안에 바로 어떠한 좀 참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흐름은 오늘 전략은 너무 간단한 게 1차적으로는 방향성 체크를 반발력, 박스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반발력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고 그 반발력 체크를 해봤을 때 쉽게 무너지면 빠르게 포기해야 된다. 끝까지 반발력을 믿고 있다고 하면 이건 자칫하다가 쓰러져 버릴 수 있다. 쓰나미처럼 밀려나갈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연속적으로 만약에 뭉개야 된다고 하면 주가 하방 압력이 급속도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대비해서 오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사면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울 때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시장 상황을 더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점에만 몰입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것들, 현물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라든지 글로벌 정세라든지 이 부분들을 좀 고르게 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동안의 지지와 저항을 너무 신뢰한다고 하면 그 믿었던 지지와 저항은 한순간에 붕괴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은 너무 신뢰하지 말고 팩트를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무료 체험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듣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참여를 궁금해하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상단에 보시면 해당 카카오톡 링크가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함께 체험하시면서 현재 시장이 변하는 내용들을 시시각각 살필 수 있도록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매매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승왕 송 대표였습니다.